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철도 노선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보도국 지금에서 짚어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노란 단풍이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향교부터 입곡 국립공원까지 가을빛으로 물든 함안의 단풍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경남 지역 환경단체가 경상남도의 산불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석탄 화력 발전을 오히려 부추긴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의령군 부림면에서 승합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졌고 운전자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철도 노선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보도국 표현민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 기자, 지자체들이 이렇게 철도망 구축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가 지역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겠죠? 네,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지역의 교통 접근성은 물론 산업 구조와 인구 흐름까지 좌우하는 대형 국가 사업입니다. 노선 방영 여부에 따라 도시의 성장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건의된 노선만 160여 개에 달하고 올해 말 고시가 임박하면서 경쟁은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은 국가 균형 발전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이 커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역시 교통 혼잡 해소와 생활권 확장을 위해 다양한 노선을 정부에 요청하며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경남에서는 거제, 통영, 그리고 고성 이 세 지자체가 거제 가덕도 신공항 연결철도 반영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 대응에 나선 배경은 무엇입니까? 세 지자체가 힘을 모은 이유는 산업과 생활권이 한 축으로 묶인 경남 동남부권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국내 최대 조선산업 기반이자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무대이기도 합니다. 총 44.5km 길이의 거제 가덕도 신공항 연결철도망이 미래 산업 대비와 지역 경쟁력 확보에 필수라는 공감대가 큰 상황입니다. 또 지난 4차 계획에서 반영이 무산된 경험도 있어 이번에도 제외될 경우 서부 경남 전체가 발전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한몫했습니다. 새 지자체는 40만 지역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노선 방향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3개 시군이 마음을 모으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면 철도 연결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KTX가 거제를 통해 가덕 신공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꾸는 꿈이 현실될 수 있도록 외침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경남의 다른 지역들도 다양한 노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경남 전역이 사실상 철도망 증탈전에 뛰어든 모습입니다. 창원시는 동대구 창원 고속화 철도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10만 명 서명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진주와 사천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진주역, 삼천포항 연결철도 반영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강해 지자체들은 서명운동, 캠페인 등에 대응에 나서면서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지역 발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만큼 지자체들의 경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표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쯤 의령군 부림면 동동사거리에서 승합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8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 등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창녕 방향으로 달리던 승합차 정면과 의령읍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 우측면이 충돌하면서 인도로 차량이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산불 방지 조례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석탄 화력 발전을 오히려 부추긴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개정된 산불 방지 조례는 도내 14개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꾀하고 있다며 업체는 숲에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뿐 아니라 멀쩡한 원목까지 베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국립산림과학원도 수집된 자원의 40%가량이 원목으로 추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정부 기조와 반대 노선인 산불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제6조 2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달 6일부터 경상남도 산불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 중입니다. 제6조 2항을 보면 산불 피해 수목 처리 지원 항목에 산불로 인한 사유림 내 인목에 피해가 발생해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산불 피해 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함안 곳곳도 붉고 노란 단풍으로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향교부터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입곡 국립공원까지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안 향교 마당 전체가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쌓여 마치 금빛 용단을 펼쳐놓은 듯합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한옥과 어우러지면서 늦가을 특유의 분위기를 더합니다. 관광객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끝나가는 가을의 정취를 놓칠세라 사진으로 그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함안향교가 은행나무로 엄청 사진 찍기도 예쁘고 하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조금 늦게 와가지고 은행잎이 많이 떨어져서 아쉽지만 그래도 사진 찍기는 좋고 예쁘네요. 함안의 또 다른 단풍 명소 함안 입곡 국립공원. 진한 붉은색의 단풍이 숲 전역을 물들였습니다. 입곡 국립공원의 단풍은 넓은 숲과 산책로에 고르게 퍼져 있어 어디를 걸어도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숲길 곳곳이 단풍 터널을 이루면서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수 위로 비치는 단풍의 반영이 사람들에게 가을의 낭만을 전하는가 하면 곳곳이 가을 사진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죠. 오늘 바람이 불어서 그런데 마산 근교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옵니다. 은행잎이 만들어낸 향교의 고즈넉한 늦가을의 풍경과 단풍이 절정에 이른 입곡 국립공원의 화려함. 서로 다른 풍경이 깊어가는 가을의 마지막 정취를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거제시가 오는 24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9월 30일 기준 거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며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은 20만 원입니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가능하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과 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령군이 올해 87건의 정책 실명제를 공개해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군정정책과 공약사업 31건, 대규모 예산사업 24건, 연구용역 2건, 자치법규 재개정 30건 등입니다. 이는 중앙지방행정기관 평균인 42건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정책 실명제는 정책 담당자와 추진 과정을 기록, 공개해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일반에 공개된 신라 금관전시회가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내년 2월까지 전시를 연장했는데요. 신라의 황금 문화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약취 유인 예방을 위한 등하굣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를 찾아 통학로 주변의 아동보호구역 운영 실태와 CCTV 설치 현황, 범죄 예방 순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학교 주변 아동안전 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상점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대상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호신용 경보기도 전달했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이어 워킹 스쿨버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정해진 노선을 걸으며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등 아동 유인 범죄 예방 체계 현장 이행 상황을 직접 살폈습니다. 양산환경운동연합이 수돗물 독성 방치에 대한 양산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는 18일 양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싱크대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텐이 검출된 사실을 고발하며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한 시민으로부터 싱크대 수돗물 필터가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색됐다는 제보를 받고 경북대 농생명과학대학원 연구실에 분석 의뢰한 결과 독소 생성 남세균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수돗물 안전에 대한 공동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수돗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이 아니라 필터에서 극미량으로 조류독소 물질이 검출된 것을 수돗물의 유해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6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사솔 일대 아파트 10여 개소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조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운전과 조리 직렬 공무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리직과 운전직의 경우 6일 이상 결혼 시 대체 인력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 단가는 하루 9만 원 수준으로 턱없이 낮고 시군 지역별 일관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체 인력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학교는 결혼이 생겨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채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강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대체 인력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고 신속한 인력 배치를 위해 지역 단위 인력풀 제도의 도입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